우리나라에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지방정부가 먼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요.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탄소중립 선언이 있었습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판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정책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2021년에는 대통령령으로 탄소중립위원회가 꾸려졌고 국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국내적으로 기후악당이라고 하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OECD 국가 중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이 가장 높고 석탄화력 발전 비중도 4위에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지수, 재생에너지 비율, 에너지 전환 관련한 지표는 거의 꼴찌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2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각 개인의 삶이 굉장히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의 거의 10위권대에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카본 트래커란 해외 연구기관에서 우리나라의 감축 계획을 보고 발표한 결과를 보면 매우 불충분하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 추이를 보면 지금까지 딱 2번의 온실가스가 줄었습니다. 98년도에 IMF 때 온실가스가 줄었었고 그 뒤로는 거의 한 번도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가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잠깐 온실가스가 줄었다가 다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석탄화력 발전소를 줄여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7개를 더 짓겠다고 하고 현재는 더 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외 석탄 투자 역시 우리나라가 전 세계 2위로 중국 다음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매년 온실가스를 줄여야겠다고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고 오히려 목표를 항상 초과해서 배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한 국가들은 매년 당사국 총회라고 하는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특별히 유엔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는 해였고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계획을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엔으로부터 반려를 당했고 다시 제출해야 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국제사회에서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미달하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올해도 27번째 당사국 총회가 열렸는데요. 이번 당사국 총회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을 위해 손실과 피해 기금을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사국 총회에서 총 3,089억 원이 조성되었는데요. 한국은 3년간 매년 12억씩 36억을 공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아파트 한 채 값을 내걸고 생색을 내고 있다고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응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엔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 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